네, 안녕하세요. TMI 초대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의 굉장한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화 쪽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그 노틸러스의 이성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노틸러스의 이성업 대표님 이렇게 소개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노틸러스가 어떤 회사인지 네. 또 우리 이성업 대표님은 또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지 잠깐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노틸러스는 학습 만화로 교육 사업을 실천하는 회사고요. 아마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이걸 만화로 배워라는 말의 준말인 이만배라는 저희 학습 만화 그 웹툰 플랫폼.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 자랑하는 실버 버튼을 받은 우리의 지식 이만배 네. 유튜브 채널로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는 좋아하지만 학습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한 세트로 묶여서 학습 만화가 됐네요. 근데 학습 만화라는 건 또 어떤 걸 학습 만화라고 부르나요, 보통? 글쎄요. 근데 학습 만화라는 게 좀 무겁지는 않고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학습 만화의 좀 되게 대표적인 예시는 뭐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뭐 아동 학습 만화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좀 더 이제 그걸 확장을 해서 신의 물방울도 학습 만화죠. 와인 학습 만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좋아하는 만화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워낙 많아서 네. 최근에는 제가 그 무빙이라는 웹툰을 한참 봤거든요. 초능력 학습 만화. 아니죠. 무빙은 훌륭한 한국 근현대사 학습 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슬램덩크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네. 좋아하죠. 슬램덩크는 매우 훌륭한 농구 농구 학습 학습 만화. 네. 이유가 뭐냐면 농구를 전혀 모르는 강백호라는 인물이 네. 차근차근 농구를 배우면서 농구를 알게 되니까 그 만화를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농구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학습 만화는 어떤 딱딱한 그런 학습보다는 좀 더 말랑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튜브 보듯이 우리도 쉽게. 지식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듯이 좀 쉽게 그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제가 가장 생각하는 대표적인 학습 만화 그러면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이런 게 그렇죠. 떠오르긴 하는데 네네.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표준 전과나 이런 걸 보면 거기 만화 하나씩 맞습니다. 들어있잖아요. 뭐 거기 보면 뭐 그 공상과학에 대한 과학 얘기 나오고 그랬던 만화가 또 기억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박스 만화로 볼 수 있겠죠? 전체가 다 학습 만화고 네. 그 학습의 의미를 잘 규정을 하면 네.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해주는 또 그런 목적에 포커스된 만화 또는 웹툰이라면 모두 학습 만화 범주에 네.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학습 만화를 보여주는 플랫폼 이걸 만화로 배워?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만배는 어떤 플랫폼인가요? 예, 일단 표면적인 형태는 저희가 일반적인 웹툰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저가 전 직장이 이제 레진 코믹스였는데 레진 엔터테인먼트였는데 레진 코믹스 또는 일반적인 웹툰 플랫폼과 표면적으로는 되게 유사하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학습이고 제가 저희 회사를 이제 설명할 때 교육 기업이라고 말씀을 했다시피 굉장히 교육에 오리엔티드 된 그런 저희만의 독특한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을 좀 탑재한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만 하니까 교육에 이제 포커싱이 있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도 다른가요? 다 기존의 그런 웹툰 플랫폼과? 한국의 웹툰이 그 한국 또는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등등에서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끈데는 부정할 수 없이 기다리면 무료와 네. 같은 시스템이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됐어요. 한국 같은 경우 카카오 페이지에서 기다리면 무료를 굉장히 강하게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내가 무료로 보다도 유료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만 워킹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뭐 피코마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이제 인터뷰들을 보면 본인들 성장에는 이 기다리면 무료가 있다. 네. 근데 사실 이 기다리면 무료와 같은 시스템은 레진 코믹스가 상당히 일찍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레진 코믹스 네. 좀 그 인터뷰도 과거에 하셨으니까 그게 좀 자랑이기도 했고 특허도 냈었고요. 웹툰 수익 모델을 개척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좀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나 이런 거는 그 게임에 이미 있었고 네. 사실 그때 레진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빨랐었을 거예요. 네. 근데 좀 뭐 톤의 매너가 좀 다르긴 했지만 그러면 이만배는 어떻게 다르냐? 저희도 비슷한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행위를 뭔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아이디어였고, 그럼 기다리는 행위와 교육을 엮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지? 그래, 내가 학습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읽은 특정한 우리의 컨텐츠들 중에 퀴즈를 보여주고 그 퀴즈를 맞추면 다음 화가 무료가 되면 기다무가 아니라 맞추면 무료, 맞춤무가 되겠네.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 이 특허를 내주시던 변리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이들이 마법 천자문을 매우 좋아한다. 네. 정말 그 아이가 어느 정도로 마법 천자문을 좋아하면, 아빠 나 자기 전에 30분만 나 혼자서 마법 천자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줘 라고 얘기할 정도. 그럼 부모 입장에서 한자 공부를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제 아이들이 그런 컨텐츠를 빨리 소비하고 신간이 나오니까 아빠 이거 사줘 하니까 그래? 또 사주고 또 사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아이가 만법 천자문을 보는데 천자문은 모른다. 마법만 관심이 있군요. 뭐 만화 자체가 재밌기도 한데,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한자들의 그런 정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변리사님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내가 저번에 사준 그 마법 천자문에 나온 한자를 내 앞에서 쓰면 다음 권을 사줄게. 먼저 하셨네요, 그 수익 모델을. 변리사님. 우리 부모님들이 이미 먼저 했죠.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학습한 거를 퀴즈가 됐든 뭐가 됐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네.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했죠. 너 쓸데없이 예습하지 말고 복습을 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그 말이 실제로 스페이스드 레피티션이라고 해요. 간헐적인 복습을 통해서 네. 내가 배운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게 저희가 말한 맞춤무랑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학습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도 기다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 특허도 출원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근데 뭐 어떠한 행위를 하고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그건 똑같네요. 네, 뭐 본질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기다리지 않거든요. 학생들도 그러면 절대 유료로 문제 보시면, 풀지 않는 네.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게 뭐냐면 댓글로 질문해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닌데요 작가님 하면 작가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콘텐츠가 수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독자들끼리 토론도 해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학습 만화를 제공을 했지만 독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가르쳐주는 행위는 전 능동학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표면적으로 웹툰이지만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학습에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할 때 그 질문을 하는 것 중에 정의하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시장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냐 기업들이 이만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류의 행복? 네. 전 진지하게 인류의 행복을 다루는 사업이 교육이라고 봐요.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남은 본인의 돈과 재력과 모든 거를 그 상당히 많은 재산을 사유환원하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세대의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불행을 해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뵌 분인데,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한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자의적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불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을 때 불행하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해결을 하기 매우 어려운 거고, 첫 번째, 인간이 나에 대한 선택을 하는 그 기반에 어떤 게 필요하냐? 정보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좀 관련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제가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서 원하지 않지만 캐나다에 유학을 갔어요. 고등학교 때. 엄마, 내가 왜 유학을 가야 돼? 네 옆에 친구가 가기 때문에 너도 가야 돼. 그래서 가게 됐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걸, 신선한 걸 묻게 그랬어요. 첫 번째, 좀 옛날이긴 하지만 학원도 없고요. 열심히 공부 안 해요, 고등학교 애들은. 네. 근데 물어보면 자신이 미래에 해야 될 진로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결정돼 있어요. 그림 그리고 싶은 애들 학원 안 갑니다. 자기가 그리고 선생님한테 토론을 하고, 내가 잘 그렸나요? 물어보고, 너 무슨 학교에 어떤 식으로 내면 되겠다.
그렇게 다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나라처럼 교육이라고 껍데기를 씌웠지만 반복, 암기 그리고 강압적인 토론이 없는 이런 교육보다 굉장히 놀면서 즐겁게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될 거를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저는 내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빠르게 장래의 희망들을 좀 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요. 약간 학습 만화 관련돼서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가장 좋아하는 학습 만화가 발명과 발견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아마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뭐 성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성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자르고 불이 나고 전쟁 때문에 병조림을 만들고 그게 너무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발명을.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들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한테 내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내 결정을 한 거죠. 엄마, 나는 커서 발명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로. 난 그거 아직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냐? 이 만화를 보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으니까. 네. 우리 엄마가 딱 보더니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그 현관문 고치러 온 아저씨 아니야. 그 아저씨의 행색이 어땠냐? 뭔가 좀 좋지 않았어. 그랬더니 엄마 하는 소리가 발명은 그런 아저씨들이 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내 이름을 달 발명이 나오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발명에 대한 지식이 더 있어서 엄마 그렇지 않아. 워즈니악 알아?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어. 이런 거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면 네. 나의 발명은 30년이 아니라 훨씬 더 빠르게 나와서 더 빨리 창업에 뛰어들거나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게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질문의 폭을 좀 좁혀볼게요. 그러면 일단 창업하실 때 이제 학습 만화라는 범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만배라는 거를 이제 서비스를 발명하실 때 그 발명했던 무엇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는지. 뭐 학습 만화라는 게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요. 막 창업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잘 몰라요.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Y 뭐 이런 네. 책은 집에 하나 있고 많죠. 네, Y의 제일 유명한 게 성과 사춘기. 네. 무조건 등이 있습니다. 터져버리는. 네. Y 시리즈가 전 세계에 8,600만 권 팔렸습니다. 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3년, 4년 동안 계속 팔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Y 시리즈 1권의 주제가 제가 어디서 본 거로는 이래요. 1권이 뭐냐면 언어와 문자였던 걸로 기억해요. 언어와 문자. 네. 그러면 Y 시리즈 1권이 오늘날 아동이나 오늘날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 뜻은 뭐냐면 학습 만화라는 지식을 담고 있는 콘텐츠는 수십 년이 지난 후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전 시장성을 받고 이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그 매력적인 학습 만화라는 IP가 출판과 오프라인 사업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게 네. 최초의 2만 배의 목표이긴 했습니다. 네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서비스가 안착되어 있는. 아주 성공은 아직 아니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 저는 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우리 애가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평소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어린이인데 뭐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과학적인 지식이든 역사적 맞습니다. 지식 굉장히 많은데 그 지식이 다 어떻게 얻었나 보면 다 유튜브에서 얻은 거거든요. 유튜브가 이미 아이들이 이제 학습의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만화라는 콘텐츠 형식이 그 아이들이나 이런 학습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유튜브보다 더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지점이 제가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던 지점이에요. 창업했을 때. 근데 재밌는 데이터들은 뭐냐면 제가 이제 창업하기 초에 받았던 데이터인데 한국 사람이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본 그 서베이를 보니까 한국 성인한테 당신은 정기적인 자기개발 활동을 하십니까? 하면 73% 정도가 하고 있다. 그리고 한 2.5개 정도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1번 뭐냐? 아이가 아니고 성인이에요. 네. 1번, 1등. 유튜브 본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네. 정보가 오고 내가 필요한 재테크가 되던 아니면 자연과학이 되던 아니면 흥미 위주의 그런 지식이 되던,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 몇 년 전부터 이 지식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급성장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게 나의 자기개발 활동이다라고 1순위를 얘기했고요. 2순위가 독서예요. 그러니까 또 독서를 선택하신 분의 1순위는 유튜브예요. 1순위, 그러니까 유튜브가 1순위입니다 한 사람의 2순위는 독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수많은 작가분들이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나와서 본인의 책을 홍보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얘를 라이트하게 나한테 굉장히 빠르게 즐겁게 알려주고, 내가 이 지식 내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서점에 가거나 관련된 책을 사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무료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유튜브가 1등이고요. 여전히 유료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서적이 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틸러스 같은 경우 2만 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 2만 배라는 지식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오늘날의 독자들이 유튜브로 우리의 지식들을 빠르게 습득을 하고 관심이 있으면 웹툰 와서 보세요. 그리고 더 이 웹툰이 좋으면 책으로 소장하세요. 여기까지 가는 게 현재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 만화의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근데 그런 목적, 마케팅 이렇게 목적을 하기보다 그냥 오늘날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고 90% 이상이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그냥 거의 공기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냥 플랫폼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좋은 콘텐츠들을 영상으로 짧게 추출로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 봤었을 때 또 그분들이 2만 배로 넘어왔었을 때 굉장히 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아직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이런 스테이지는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대로 2만 배대로 독립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만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지금 우리 대화가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만화 그러니까 아이, 어린이 이렇게 타깃을 이제 그렇게 정하고 자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2만 배 타깃도 어린이나 그런 청소년이 되는 건가요? 그게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이 교육 콘텐츠 사업을 언제부터 검토를 했냐면 10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라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라인 키즈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리서치를 제가 한 달 넘게 되게 집중적으로 했는데 아동 콘텐츠 쪽에 되게 재밌는 특성들이 있고 부모들이 굉장히 이와 관련해서 돈을 잘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했고, 레진 엔터를 엑시트하고 새 창업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쪽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저희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2만 배나 노틸러스 모르지만, 문제는 스타트업이 그 아동 콘텐츠 교육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유는 뭐냐면 부모를 설득을 해서 그 콘텐츠를 사게 한 다음에 아이한테까지 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가 사업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서 아동보다는 좀 성인을 타겟팅하자. 처음에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가 대학생 중심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어릴 적에 좋아하시던 그런 만화들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동을 위한 만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형이 보거나 누나가 보거나 좀 뭔가 이런 걸 보고 싶어 했죠. 근데 이 학습 만화나 지식 만화도 똑같아요. 참 재밌는 거는 대학생들을 포커스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커뮤니티와 SNS에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30대, 40대한테 전파가 되고요. 그래서 40대는 내가 이 콘텐츠를 봤을 때 괜찮으니까 자기 아이를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하는 콘텐츠들 보면.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의 사인에 가면 되게 특이해요. 초등학생부터 엄마부터 20대랑 30대랑 다 있어요. 진짜 되게 신기한 그런 콘텐츠죠. 모든 10대부터 40대가 다 포커스할 수 있는. 거기서 핵심은 20대라고 봐요. 20대를 먼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콘텐츠든 새로운 콘텐츠나 새로운 상품은 20대, 좀 더 타겟팅을 좀 20대 여성을 타겟팅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바이럴로 퍼져나가는 현상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동에 집중해서 어려운 사업을 하기보다 20대한테 포커스를 해서 웹툰을 돈 주고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고객들이 우리 콘텐츠를 본 다음에
우리의 유튜브에서 열심히 퍼다 나누면서 30, 40대로 가서 다시 10대로 오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20대를 포커스하면 10대, 20대, 30대, 40대를 다 저희가 세일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커스를 그렇게 했다는 건 콘텐츠의 종류나 뭐 분야 이런 것도 그때 타깃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그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그 회사 내부에 이제 콘텐츠 담당자들과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뭐든지 잡히는 대로 해보고 반응 오는 데를 다시 집중해서 더 넓히고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만배가 운영된 지 한 1년, 서비스 오픈하고 1년이 됐는데 참 신기한 게 뭐라고 어떤 지점이 인기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건 내 인생에 별 관련이 없는 지식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당장 먹고 사는데 상관없는. 상관없는, 뭐 예를 들어 신화, 북유럽 신화, 수메르 신화가 더 인기가 좋고요. 역사, 공룡, 성인들한테 공룡, 곤충, 진화 생물학, 철학 이런 것들. 그러면 학습이 아니라 일종의 취미네요,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뭔가를 지식을 얻는다라는 게 그것도 또 뇌과학적으로는 그 즐거움이라 하더라고요. 네.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궁금한 걸 해소를 하면 일종의 그런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컨텐츠 담당자 명언을 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한테 필요 없는 지식은 언제나 찾는 반면에 나한테 필요한 지식은 필요할 때 찾는다.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왜 나무위키가 대한민국 탑10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는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지식들도 내가 그냥 습득하면서 즐겁게 해소할 수 있는 게 일종의 교육도 엔터테인먼트 효과가 매우 강하다. 네. 이런 측면을 저희는 뭐 여기까지 좀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웹툰이 뭐 국내에서 인기 있는 건 당연하고 뭐 글로벌에까지 지금 진출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만화가 이렇게 계속 잘 나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료 웹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레진 코믹스 창립 멤버로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 웹툰 쪽에 있다 보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한국 만화는 괜찮은 편이다. 뭐 전성기? 역대 한국 만화 역사 중 가장 전성기를 맡고 있다는 건 사실. 네. 근데 웹툰 사업은 망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웹툰 사업은요? 네, 망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지금 글로벌에서도 막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2013, 14년에 레진 코믹스가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네. 그 당시에 수많은 회사들이 웹툰으로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스타트를 끊었고요. 근데 그때 하나같이 외쳤던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디즈니와 마블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한번 네. 진짜 웹툰, 맞습니다. 디즈니, 네. 마블로 검색 한번 해보시고 13년도부터 15년도의 이 기사들 보시면 참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그런 워딩으로 투자를 실제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 어떤 회사도 디즈니, 마블의 근처도 간 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이든 10년이면 성숙 단계가 넘어갔잖아요. 이익을 내는 회사가 없어요. 네. 웹툰 사업은 이익을 못 내요. 낼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웹툰 자체는 콘텐츠로서 전성기를 맡고 있지만 웹툰 사업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가능성도 없다라고 전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핵심이 있어요. 마블과 디즈니가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마블과 디즈니가 돈을 어떻게 버나요? 2차 저작권으로 버는 어떻게 뭐 보죠? 영화, 네. 수많은 그 상품에 다 아이언맨 찍혀 있잖아요. 막 도시락도 아이언맨 찍혀 있고, 막 휴지에도 찍혀 있고, 뭐 반창고에도 막 찍혀 있. 도장만 찍어서도 돈을 버는 게 IP라는 거예요. 네. 한국과 세계의 디즈니와 마블이 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죽어라 웹툰을 전 세계에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영상화되고 그걸로 멀천다이징과 라이센싱까지 가고 그러면서 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수십 년, 100년이 넘는 원동력을 갖고 힘을 갖고 지속적으로 세일즈 되는 것이 RP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그게 마블과 디즈니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대한민국 웹툰 사업은 웹툰을 파는 것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2차적으로 파생되어서 나오는 시장들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일본의 만화 시장이 한 6조 정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시장이 25조 정도 돼요. 그리고 머천다이징, 캐릭터 머천다이징 쪽으로 가면 22조가 넘어가요. 50몇 조예요. 한국 웹툰 비즈니스는 우리나라의 탑으로 해당하는 그 회사들의 모든 매출을 합치잖아요. 2조예요. 아직 초창기라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공했고 전성기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2차적 저작물로서 성과를 내고 머천다이징으로 성과 내고 더 이 거대한 이 시장들을 있는데 과연 지금 웹툰 회사들 중에 이 거대한 시장에 포커스하고 성공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는가? 없습니다. 이건 단적으로 제가 이 바닥에서 10년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웹툰 비즈니스는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 변화가 학습 만화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은 웹툰은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뭐 영화나 드라마 2차 저작권이나 아니면 IP를 통한 뭐 머천다이징을 하는 게 이제 가야 된다라는 길이라면 학습 만화는 그냥 그것만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걸 다 하고 있으니까. 아, 20년 전부터 그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캐릭터 사업까지 전부 다. 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작년 제가 웹툰 사업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망했다고 생각한 게 작년 10월에 뉴욕 코미콘이라고 해서 미국 동부 지역의 가장 큰 어떤 덕후들 만화 행사에 갔어요. 아, 진짜 그 행사장 정말 거대한데 문을 열자마자 짜증이 났습니다. 딱 문을 열자마자 내 눈앞에 있는 게 드래곤볼이에요. 아,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1995년도에 완결된 드래곤볼이 아직도 얼마의 매출을 반다이 남코라는 회사에 안겨주냐면 4천억 이상을 안겨줘요. 저도 과거에 웹툰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 완결되고 계속 세일즈를 해보고 싶은데 세일즈 안 돼요. 왜냐면 2차적 저작물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기다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기를 끌면 다시 게임이 나오고 거기에서 상품들이 막 깔리고 왜냐면 만화책을 사는 건 15,000원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피규어로 가고 멀천다이징을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리미트가 없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웹툰 2번도 못 사잖아요. 내 계정으로. 왜냐면 만화책이야. 하나는 소장용, 하나는 내가 볼 거, 하나는 선물용, 하나는 그 선교, 뭐라 그러죠? 내 친구들한테 꼬시려 이렇게 샀는데 웹툰은 내 계정을 하나밖에 못 사. 캡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웹툰도 500원이든 300원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적인 역량에서 원작에만 포커스된 비즈니스 모델은 그 콘텐츠 자체의 생명력도 깎아먹는 반면에 부가가치도 만들지 못하죠. 근데 지식 쪽으로 특히 이제 학습 만화 쪽으로 가볼게요. Y 시리즈가 언제 출간되기 시작했냐면 2001년도에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책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성공적인 학습 만화는 20년 이상 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콘텐츠 내용 자체만으로 성공이 결정이 되는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다르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런 내용만으로 승부를 보고 정말 오래 가는 것과 동시에 그런 콘텐츠들이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학습 만화는 아니지만 핑크퐁과 같이 네. 멀천다이징으로 만들어져서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 콘텐츠가 팔리고 이 상품이 팔리기도 하고요.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웹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성과들을 IP로서 학습 만화에서 이뤄냈다. 학습 콘텐츠에서 이뤄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뭐 요즘 그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웹툰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많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도. 네.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발전하면 그런 캐릭터 플레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아니요. 말씀. 절대 안 됩니다. 네. 좀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예요. 좀 뭐라고 제가 거기서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라서 뭐라고 평가하기 힘든데 만화가 분들과 얘기를 하면 애니메이션 시장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아니 만화만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다음 시즌 기다리고 다음 시즌 기다리고 이게 생명력을 더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많은 반면에 그분들이 웹툰으로 그렇게 좋은 콘텐츠 애니메이션을 또 잘 안 만드시는 경향이 전 좀 아쉽죠. 네. 그 해결의 방법들을 뭐 합심해서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요 말씀을 이제 우리 웹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좀 어떤 현재를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2만 배가 나갈 방향이나 계획 이런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해외 진출이고요. 네. 이미 레진 코믹스에 있을 때 저희가 정말 뭐 남들보다 더 빠르게 미국과 일본에서 성과를 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2만 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 영역에서 해외 진출을 해보는 것. 이미 한국 만화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출판으로만 나갔는데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해외 나가는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AI를 활용하나 해서 학습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 활성화시키는 것.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하나요? 아까 그 저희가 이제 맞춤을 한 시스템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퀴즈 같은 게 있으면 그 퀴즈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챗 GPT 같은 그 생성형 AI를 쓰면 너무 쉽게 만들어져요. 그냥 만화에 있는 텍스트를 다 긁어 넣는데 어느 정도로 넣냐면 의성어 의태어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다 때려 넣어. 이거는 누구든지 해보세요. 다 때려 넣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챗 GPT를 계속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와신 상담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챗 GPT가 어김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신 상담은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상담의 한 종류로서 뭐 이상한 할루시네이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챗 GPT가 스마트하지만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확성 높은 교육을 위한 어떤 퀴즈를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내용을 그대로 올리고 이 내용은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에 대한 리뷰한 내용이야.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객관식 퀴즈 3개만 만들어줘 라고 했었을 때 그 퀴즈가 매우 할루시네이션 없이 정밀하게 잘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네. 이런 것도 돼요. 웃기는 걸로 만들어줘. 웃기는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줘요. 뭐 유니콘을 찾아야 된다. 뭐 보기에 그런 게 들어가요. 그게 웃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자동화시켜서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럼 우리가 맞춤을 쓰는데 수많은 우리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람이 일일이 만드는 것보다 생성 AI를 활용해서 그 퀴즈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준다면 교육적인 측면도 달성이 되고 리서스적인 측면도 세이브가 되고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를 스마트하게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는데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고요. 하실 계획이신가요?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손으로 해보면 다 잘 나와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걸 자동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조만간 좀 적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그래요? 같은데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자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